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엉망진창이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그들은 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각자의 이해 타산을 하면서 정작 가야 될 길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하더니 드디어 29일 아닌가요? 29일이죠. 29일 비대위원, 관리형 비대위원으로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씨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선거가 끝나고 무려 18일 만에 간신히, 그것도 혁신 비대위원이 아니라 관리형 비대위원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걸 원내대표고, 국민의힘 전체를 대표하는 건 대표, 이렇게 부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공정한 전당대회를 관리할 사람으로 적합하다고 황우여 씨를 지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실과 협의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 대표를 뽑는 것이죠. 6월 달에 당 대표를 뽑을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당 대표를 뽑을 것이냐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씨를 뽑은 겁니다. 황우여 씨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교육부 부총리도 했고 판사 출신입니다. 5선, 인천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어당팔이라는 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설프지만 당수 8도, 당수가 8단이라고 합니다. 검도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어당팔이라는 그런 귀여운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뽑혔지만 전당대회를 얼만큼 공정하게 치르냐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은 살아나느냐 고꾸라지느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살아날 거면 옛날에 살아났겠죠. 이렇게 보수의 멸망의 길을 가지는 않았겠죠. 그 무능함이, 내 밥그릇만 챙기고 화합할지 모르고 단합할지 모르는 무능함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다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라이벌로 생각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안 되죠. 홍준표 시장답지 않은 행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박자를 맞추는 거 아닌가, 손바닥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직접 전화 한 통 안 했는데 무려 만나서 4시간 만찬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일부러 일을 잘못되게 하지는 않지만 판단이 좀 흐리기 때문에, 그거는 부족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책임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제 유튜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은 뭐였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무려 4,40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출마해야 된다 59%, 출마하면 안 된다 28%.
배가 넘습니다. 출마해야 된다가. 그 다음에 모른다 3%, 관심 없음 10%, 관심 없음 10% 정도는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는 좌파 세력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 또한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맨날 국민의힘은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선거 총대를 메고 치rum으로써 개헌 탄핵 저지선을 저는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나 언론에서도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한동훈 장관 책임 1, 대통령실 책임 9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문법은 선거에 지면 그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장은 물러나야 된다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가려서 누구 책임이 크냐를 가리기 전에 결과만 가지고, 졌다는 결과만 가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여의도 문법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의도 문법이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의 사투리를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진 거 저는 한동훈 장관, 물론 정치를 잘 몰라서 갑자기 선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다 보니 실력이 없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공천 과정에서 자기랑 친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꼽았습니까? 공천 잡음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으로 인해서 잡음이 있었다면 TK 그 사람들을 커트하지 못했다는 그런 잘못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이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저 조국당이 지금 19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하고 두 사람 다 상식적이고 능력 있고 생각하고 투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어깨를 감싸 안고 대한민국 보수 재건을 위해서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이준석을 쫓아냈으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망개진창을 만들어 놓고도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방치해 두는 거 옳지 않죠. 왜?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위원장은 실력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적어도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면, 원칙이 있는 두 사람이면 대화가 왜 안 통하겠습니까? 대화를 왜 못합니까? 이준석 대표, 한동훈 위원장 극지하는 복권이라고 그랬어요. 극지하는 복권이라고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가야 되는, 이끌어가는 저는 양대 산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이 라이벌이냐 아니냐의 그러한 조잡한 천박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저는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 사기꾼 집단을 견제하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두 사람을 라이벌 관계로 편가르기 하고 몰아가면 안 된다. 이 꼴통 보수들, 유튜버들.
지금도 이준석이를 비판하는 못된 인간이 있어요. 그럼 이준석이를 뽑은 사람은 화성시민은 바보란 얘기입니까? 이 유튜버들,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 유튜버, 꼴통 보수 유튜버들, 나라를 말아먹는 주범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